네, 안녕하세요. 아티전 방송 토크아이티즈 만큼 GPD 고서입니다. 요즘 이제 가상화 시대 또 이제 GPU가 요즘 굉장히 여러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뭐 HPC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GPU를 우리가 쉽게 쓸 수 있으려면 요즘 같은 또 언택트 시대에 특히 이제 vGPU, 가상 GPU가 굉장히 많이 쓰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을 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느 분야에 쓰이는지 이런 얘기들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엔비디아의 김성희 기사님, 또 리더 시스템의 김수근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오늘 두 분이 나왔는데 두 분은 각자 어떤 얘기를 나눠서 하시는 거죠, 오늘? 저는 기본적으로 vGPU가 어떤 건지 그리고 뭐 어떤 데 쓰일 수 있는지 이제 대략적인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래픽 카드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카드 모델마다 어떤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지 네네. 그리고 이제 초급 엔지니어 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구축이 진행되고 어떻게 가상화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지 네. 그런 것들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vGPU 쓸 때하고 네. 안 쓸 때하고 성능 비교도 해주신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알찬 내용들이니까요.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궁금한 것들 댓글로 써주시면 이 두 분께서 답글로 개별적으로 해주실 거고요. 또 이따가 끝나고 라이브로 여러분 음성으로 Q&A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크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사님.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자주 뵙는데 네. 계속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몇 번의 웨비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 시리즈로 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새롭게. 음. 그래도 이제 과거의 거를 조금은 복습은 하지만 항상 새로운 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엔비디아는 네. 계속해서 새로운 게 계속 뭐 매달 나옵니까 이렇게? 네, 저희가 그 컴퓨팅 회사의 선도 그룹이거든요. 네. 선도는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 가잖아요. 음. 제가 이 회사를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오유. 매번 새로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 질리 틈을 주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네. 오늘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실 겁니까? 오늘은 지금 여전히 코로나 환경에서 그 리모트 워크가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vGPU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그 최신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업무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또 추가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코딩 같은 설치 과정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파트너사인 리더스에서 제 이후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요거는 말씀하신 그 코로나 이제 초기 당시인데요. 이게 3월 자료인데 그 3월에 그 HR 아시아 쪽에 HR 분들만 모아갖고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저희 91%가 가정에서 일을 하는 거를 이제 적용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54%가 이제 말씀하신 게 그러면 이제 작업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HR 분들이 그 어디서 일하느냐 이것도 관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리소스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IT 쪽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업 환경이 안 됐다느니 준비가 안 됐다느니 네. 뭐 실제로 준비는 됐지만 성능이 안 났나오니 그런 이제 걱정이 한 54%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 아무래도 자기 장비를 회사에서 쓰다가 이제 다시 집에서 원격으로 접속하다 보니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생산성이 나올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한 걱정이 한 31% 특히 뭔가 정도 엔지니어링 있었습니다. 쪽, 테크 쪽이 더 심할 것 그렇죠. 같아요. 더 심하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GPU를 사용하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실제로 사용했을 때 예예요. 얼마나 이제 개선이 있었는지 이건 이제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던 거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생산성은 이제 13% 정도가 생산성이 증가됐다. 네. 그 얘기는 사실 13%가 아닌 사람들은 비슷함을 느꼈거나 아니면 13%는 그보다 못한 장비를 쓰다가 이제 서버에서 좋은 장비를 썼다는 거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생산성은 어떤 장비를 내가 고가의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생산성을 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에 관한 부분은 한 13% 정도가 만족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관리 차원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46% 정도가 그 IT를 이제 헬프데스크 이제 보통 회사에서 IT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컴퓨터가 망가지면 가서 뭘 고쳐주세요. 네네. 뭐 이렇게 하는 빈도수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직원을 처음에 이제 고용을 했을 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직원을 고용을 했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한 주에서 2주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IT 장비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 뭐 등록도 해야 되고, 사이트 접속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교육도 하고, 그럼 빠르면 1주, 보통 2주 정도가 보통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VGPU로 바꾸고 리모트 환경으로 바꾸면서 하루에서 이틀이면 해소가 됐습니다. 네. 네. 근데 그 VGPU가요. 네. VGPU가 코로나 작년이라든지 코로나 있기 전부터 많이 좀 사용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코로나가 되면서 이것이 더 가속화가 된 겁니까? 가속화되고 관심이 많아진 거죠. 아. 예, 기존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고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이거를 적용할까 말까 이런 그게 있었거든요. 이거 꼭 해야 돼? 네네. 어떤 게 장점이 있지? 가격 따져보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아까 HR 그 자료를 보셨겠지만 대부분이 다 적용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네네. 상황을 알게 된 거고요. 예, 이게 뭐 과거에 있던 것들이 미래에 올 게 그냥 가속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실제 케이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혼다라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건 몇 년 전부터 저희 VD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지금 4,000개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월드와이드고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디자인을 하던 거를 외국에도 또 생산 시설과 디자인 시설이 있잖아요. 네네. 그쪽에서 또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접속해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혼다는 글로벌하게 글로벌 회사죠. 이 GPU 이 VDI 갖고서 이걸로 협업을 다 하고 엔지니어 협업을 다 하고 엔지니어 협업이 가능하고요. 같은 동일한 시스템 그리고 보안 관련도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걸 본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접속을 해서 그러니까 밤에는 또 일을 안 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올해까지 모든 뭐 디자인 관련된 시스템을 다 VDI로 바꾸는 걸 목표로 네네. 하고 있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네덜란드의 이제 암 연구소 같은 경우인데요. 환자도 돌보기도 하고 그리고 연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정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T4라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환자 차트나 뭐 그런 차트를 찍은 거를 바로 현장에서 어떤 알고리즘에 대응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패드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큰 시스템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 환자 있는 곳, 뭐 자기 연구소, 뭐 다른 사무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실 때 그 밤에 하고 낮하고 이제 시간이 다르잖아요. 보통 이제 출근하시거나 혹은 집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밤에는 보통 잠을 자니까 네. 낮에는 여러 명이 접속하는 기준으로 이제 환경을 구성해서 작업을 하시고요. 밤에는 나는 일은 안 하지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아, 네. 뭐 렌더링이라든가 뭐 어떻게 하면 더 훨씬 더 인텐시브한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T4 같은 경우는 그런 효용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여러 개의 그래픽 카드를 합쳐가지고 한 번에 밤새 작업을 하고 낮에는 여러 명이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을 이제 동적으로 바꿔서 할 수가 네네네. 있습니다. 요 장표는 저희가 이제 그래픽 카드별로 좀 다양하게 이제 실제 어떤 목적을 쓸 때 어떤 그래픽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냐라는 장표인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덴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블레이드 타입에 있고 그냥 일단 네. 서버 타입이 있고 그래서 이 덴시티나 블레이드 P6, M10 이런 것들은 윈도우즈나 간단한 이제 그런 작업들, 엑셀 작업들 이런 작업들에 적합한 카드고요. 여기는 여러 명이 접속하는데 더 중점을 둔 거고요. 그 왼쪽에 보시는 이제 퍼포먼스 쪽은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그래픽 작업 이런 약간의 성능이 더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중에 이제 T4라는 카드가 이제 중간에 포지셔닝 하고 있는데요. T4는 이제 성능적인 면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명이 붙는 작업에도 나눠서 쓸 수 있고 좀 효용성이 높은 T4가 제일 대중적이겠네요. 어떻게 보면요. 제일 그렇죠. 뭐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네네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이 T4 왼쪽에 있는 거는 정말 고성능의 성능이 왼쪽으로 갈수록 비싸지는 거죠. 비싸지는 사양도 거죠. 좋아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왼쪽으로 갈수록 네. 좀 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T4는 어느 정도 전문가를 수용할 수 있으면서 밀도 높은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6,000, 8,000이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좀 더 강력한 카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액티브 방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패시브 방식, 요거는 이제 쿨러가 이제 네. 서버에 들어갔을 때 그래픽 카드에 쿨러가 없고 이제 서버에 쿨러가 있어서 보다 이제 공기 흐름을 좋게 해주는 이제 서버에 적합한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 과거에는 이제 이런 타입이 없어서 액티브 타입의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셨다면 앞으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패시브 방식도 고려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과거에 조금 말씀드렸던 거를 좀 약간 복습하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지루하진 않아요. 네. 네,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조금 새로운 것들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vGPU 소프트웨어 버전 11을 이번 달 말에 이제 출시를 할 건데요. 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그럼 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네, 아직 출시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오, 네. 네. 지금 보통 저희가 이제 그래픽 카드를 새로 내놓으면서 음. 그 소프트웨어 버전들을 한 단계씩 올려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A100이라는 그래픽 카드가 출시가 됐는데요. 이제 A100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버전을 한 단계 또 올리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서 과거의 다른 그래픽 카드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는데 오늘은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네네. 네. 요즘에 이제 5G 시대다 뭐 하면서 그 VR이 또 네.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 5G가 연결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데이터도 많고. 그래서 VR을 꼈을 때 무거운 장비가 보통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걸 무선으로 화면만 받으면 가볍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VR은 보통 이렇게 눈에 이렇게 딱 끼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 의하면 최소 90프레임 정도로는 계속 이렇게 화면을 바꿔줘야지 어지럽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VDI 환경에서는 보통 60프레임 정도면 많은 거지 네. 더 많은 걸 지원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릴리즈되는 소프트웨어부터는 12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와. 네, 그런 게 추가가 됐습니다. 야, 120%는 상당한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게임하는 분들도 요즘 이제 어. 게임용 그래픽 카드에서 뭐 그렇게 가야지 뭐 120, 144 가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VR은 게임만큼이나 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눈앞에서 바로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이제 사무용에서 엑셀이나 이런 데서 느끼지 못하지만 V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몰입도 이렇게 계속 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120프레임이 될 정도라면 네. 예전 VR은 이제 이게 쓰면 네. 뭐 20분 이상 네네. 뭐 쓰기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어지럽고 네, 뭐 막 그런 게 그렇고 있을 수 하는데 있죠. 네. 막 이렇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되면 이거 끼고 20분이 아니라 좀 더 오래 있을 수가 좀 있을까요? 더 오래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120Hz가 됐다는 건 이제 그 프레임 간의 지연이 짧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첫 프레임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영화를 본다고 가정하면 네네. 영화 자체는 부드럽지만 어. VR 같은 경우는 그냥 VR로 영화를 볼 수도 있지만 그 입체 영화를 보는 거죠. 그거 같은 경우는 120프레임이면 60프레임은 훨씬 부드러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 뿐인데요.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화면이 반영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렇지. 움직였는데 각도가 그렇죠. 물론 120프레임도 네. 이 한번 첫 화면이 늦게 도착한다면 그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기법으로 레이턴시를 또 줄여야 되고요. 네. 그 두 번째 프레임부터는 이제 120Hz이기 때문에 그 간격이 더 60프레임보다는 훨씬 짧아진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너무 느리면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화면이 갈 수도 있거든요. 어지럽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어지러움을 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짧아질수록 VR에서 이제 어지러움 현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거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일반적인 그 그 B2C 시장에 VR만 타겟으로 한 건가요 이게? 그건 그렇죠. 아닌 거죠. VR이 제일 큰 타겟이라고 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 같은 경우는 그냥 본다면 이게 뭐 60Hz 정도면 사실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120Hz면 좀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 있는 거고요. V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을 지었는데 그 건축주가 뭐 원격에서 건축물이 잘 되고 있는지 가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움직이면서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상으로 접속되는 환경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때는 60Hz면 완전히 어지러워서 네네. 뭐 사용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VR, AR이 지금 앞으로 많이 발전이 될 텐데 오케이. 그 환경에서 120프레임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VR은 이해가 됐고요. 네. AR도 지금 산업체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AR도 네네. 많이 쓰는 것 같은데 AR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건가 이건? AR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게 접목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내가 좀 부드럽지 않게 한다면 아무래도 좀 어지러움이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보는 화면과 이 AR이 겹씌어서 글씨가 덮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네네. 내가 만약에 이 책상을 봤는데 데스크라고 적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데스크 모양이 요 구덩이의 데스크라고 글씨가 찍히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떨리면서 네네네. 온다거나 이런 네.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AR, VR 모두 이게 눈에 가깝기 때문에 반응이 좀 더 빠르고 부드러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말씀대로라면 이제 5G도 점점 좋아질 거 아닙니까? 네. 5G에다가 이런 이제 VR이나 AR 쪽에 네. 이것이
굉장히 그 어떤 그 프레임 수가 늘어나가지고 뭐 그렇게 되면 그 실제 산업체나 개인적으로도 많이 그 지금 더 활성화가 되겠네요. 활성화되죠. 그 시장이. 네, 그렇습니다. 그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산업 시설에서 사실 VR, AR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중장비를 움직일 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 않고 그 기기를 쓰고서 조정을 원격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뭐 땅을 판다거나 할 때 이 반응 속도가 늦으면 똑같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정밀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기술자가 아무리 숙련도가 있더라도 작업 시간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원격 억세스 하는데 VR, AR 환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옴니버스라고 해서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실시간 뭐 디자인 협력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기존에 뭐 3D로 구성하는 뭐 스케치라든지 뭐 3D 맥스라든지 마야 그리고 뭐 잘 아시는 포토샵 이런 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포토샵 전문가가 있고 또 3D 디자인 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여기에 문신을 붙인다면 문신 디자인하는 사람은 2D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스티커 같은 걸 그렇죠. 만들어서. 그럼 요거를 포토샵으로 어떤 사람은 그걸 만들고 3D 디자인은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두 개를 합쳐갖고 문신을 붙일 수가 있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 작업하려면 2D 하는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하시고 그거를 익스트랙트 해갖고 어떤 포맷으로 주면 네. 3D 하시면 그걸 받아가지고 정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쓰셨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든 옴니버스 툴은 그걸 통합해서 관리를 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두 분이 내가 작업하는 걸 동시에 하면서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이 한 거에 변경된 부분을 이 사람이 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네. 반영이 돼서 이 사람은 타투를 그리면서 타투가 어깨에 적용된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 사람은 어깨랑 몸을 디자인하면서 갑자기 타투가 생기는 걸 볼 수도 있는 거고. 오, 야, 신기하네. 그래서 그걸 동시에 보면서 작업하면 좀 더 완성된 뭐 폼을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네. 그 전체를 관리하는 작업자분은 관리 감독자는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툴입니다. 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떤 이게 퍼포먼스가 엄청 좋아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디자인 툴들을 다 쓰기 때문에 이제 서버에서 그거를 나눠주면 훨씬 더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버에서 어느 정도 그래픽 카드를 맞는 부분에 할당해서 3D 작업에는 더 많은 그래픽 카드를 할당해주고 2D 작업에는 약간 적은 그래픽 리소스를 주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가상화 환경을 만들면 언제 어디서나 뭐 2D 작업자는 인도에 있고 네. 3D 작업자는 한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런 개념은 처음 지금 요번에 네. 처음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까? 기존에 이제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일을 포맷을 그래요. 바꿔서 주는 개념이었고요. 네. 이걸 합친 건 저희가 처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완성된 건 아니고 이제 얼리 억세스 단계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쪽 그래픽 회사다 보니까 그래픽 툴을 만드는 회사들과 가까웠고요. 그 게임 쪽도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과도 가까워요. 그래서 게임 만드는 회사들 사실 그 게임 엔진으로 요즘 영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임 엔진 툴과 그래픽 툴들을 다 조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동시에 보기 위해서 옴니버스 뷰라는 걸 제공해서 각각의 툴이 다른 걸 볼 텐데 저희는 한 번에 모아진 거를 보는 뷰 툴도 제공을 하고 그럼 있고요. 그런 이제 그 네. 데이터들도 그 뭐 저장하는 공간도 제공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구성하기 나름인데요. 네. 그게 보안이 관련돼 있다면 따로 데이터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데이터만 이제 보내서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어쨌거나 그 각각의 툴을 다 네. 존중을 하고 툴에서 나오는 아까 일일이 사람이 익스트랙트 해서 보내야 될 거들 네. 저희 옴니버스 중앙 코어로만 보내주면 그걸 아. 가지고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네네.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일단 요게 어떻게 동작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뭐 라이노나 스케치업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 그냥 서버에 접속해서 쓰시면 돼요. 그 오른쪽에 보시는 컴퓨터들은 그래픽 카드가 뭐 굳이 좋지 않은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거기 왼쪽에 있는 서버에 다 접속해서 보시면 되고 가운데 있는 건 저희 이제 옴니버스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접속해서 쓰시면 되고요. 거기도 이제 뭐 컨트랙터나 뭐 아니면 뭐 정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다 컴퓨터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가벼운 화면만 그렇죠. 되는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작업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버 차원에서 보시면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가벼운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 이제
VM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뉴클러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코어, 옴니버스 코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가벼운 노트북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저희 토카이티 네. 이 노트북 갖고도 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네, 충분하죠. 뭐 키보드, 마우스 지금 화면가 말씀하셨으니까 있으면, 다음번에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옴니버스 접속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또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는 좀 더 디바이스가 많아지면 이제 서버 단에서 계속 확장을 하면서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 맨 밑에 네. 저기 뭐야 스마트폰이잖아요. 저 네, 스마트폰인가요? 네, 스마트폰. 폰에서도? 네, 저거 같은 이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인데요. 그 네. 만약에 건축주가 뭐 컴퓨터 갖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뭐 누구 만났는데 근데 지금 건축물이 잘 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할 때 보통 실제로 짓는 경우도 있지만 짓기 전에 저희가 3D로 렌더링해서 실제와 같은 화면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들이 뭐 창문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건물 뼈대 만드는 사람도 있고 각각의 디자인들이 다 붙어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다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건축주가 창문 디자인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주가 보는 거죠. 창문이 이제 붙었으니까 네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어떻게 건물 전체에 비추는지 아이씨. 이걸 물리적으로 렌더링해서 실제처럼 빛 양도 다 조절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 시간 뭐 12시에는 어디가 있고 저녁 6시에는 어디가 있고 이걸 다 바꿔가지고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해서 보는 거예요. 실제와 같은 화면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많이 할당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합쳐가지고 원하는 관점에서 보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김 이사님은 저기 이 옴니버스를 써보셨어요? 제가 쓰진 못하고요. 저희가 이 옴니버스 전에 저희 회사 사옥을 만들 때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서버도 제가 보고 실제 사옥도 보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걸 직접 하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죠. 각각의 디자이너들이 같이 파일 나누고 서버에 서로 접속해서 넣고 하는 게 불편하니까 이런 툴을 만들어 보자 해갖고 했고요. 실제로 한국에서 사실 그 미국 분인데 한국 분인데 미국에서 근무하시다가 네. 한국에서 다시 근무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이 좀 이런 코어 쪽에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지금 미국으로 다시 가셔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도 좀 얘기를 많이 이 초창기에 해가지고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실제 디자이너는 아니라서 네. 실제로 써보진 못했습니다. 써보지 않았는데 네. 설명을 왜 이렇게 실감나게 하는 그러니까 거야? 이걸 개발하시는 분하고도 제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엔비디아는 항상 새로운 게 생겨요. 아니, 그래서. 설명을 굉장히 리얼하게 실감한 것처럼 하길래. 네. 처음에는 프로젝트가 작아서 서버 하나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대형화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버를 늘려가지고 좀 더 이제 서버 하나는 작업자용, 하나는 뷰어용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계속 늘어나도 계속 이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요. 네. 굳이 옴니버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런 걸로 구성할 수 있는 사례들이 각 기업마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예는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고요. 이렇게 VGP를 써가지고 여러 개의 서버에서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그림을 토대로 해서 각 회사들도 본인들만의 환경을 만드신다면 그게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진짜 원격 접속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진짜 진보된 환경이고 그 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네. 모든 분야가 엔지니어링이고 사회 모든 분야가 이제는 접속해가지고 뭔가 하는 네. 그런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다 있으니까 이걸 네. 가상화하고 그렇죠. 가상화를 어떻게 묶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해줄까 이 구성을 만드는 게 정말 이제 가상화 일의 그런 발전 방향이라고 사실 그런 것이 쉽지 않은 건데 네. 뭐 워낙 이제 GPU라는 이런 것이 기술도 좋아지니까 네트워크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이제 가능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픽적으로 뭐 그런 포맷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른 기업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엑셀이나 뭐 다른 간단한 파일들이라도 그렇죠. 그런 것도 옮길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 좀 더 빠르게 뭐 코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고요. 그게 워크로드가 좀 적더라도 GPU가 들어가면 그 부분이 좀 더 매끄럽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서버를 구축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요거는 이제 또 조금 더 다른 기능들인데요. 예전에는 만약에 뭐 버전이 뭐 그 호스트에 뭐 하이퍼바이저가 있는 호스트에 뭐 어느 정도의 버전이 깔려 있다. 그러면 게스트가 이걸 사용하는 게스트가 더 높은 버전이
올리고 싶거나 이걸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이 전체 서버의 호스트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지만 됐거든요. 그래서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버전이 맞아야지만 동작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들어갈 릴리즈에는 이 버전이 달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에서는 이제 VGPO 11이 깔려 있고 그 외에는 VGPO 12 게스트로 있더라도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 가운데 그림인데요. 그 매니지먼트 툴들이 이제 새로 임플리멘테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사용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돌리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더 모니터링 하는데 쉬워졌고요. 그 최신의 뭐 리눅스, 윈도우즈, 뭐 하이퍼바이저나 OS 버전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도 1년에 2번씩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업데이트를 쓰시려면 이번에 출시된 업데이트를 넣으시면 윈도우즈 최신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과연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저희 VM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면 보통 이제 인터랙티브 렌더링이라고 해서 내 반응이 빠른 거죠. 저희가 그래픽 카드를 써서 응답성을 높였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을 하실 때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렇게 눌렀을 때 원격에 있지만 실제 내 컴퓨터인 것처럼 네.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나 뭐 빅데이터 처리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5G 시대에서 VR, AR, 그리고 옴니버스,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다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일들이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서버를 사용하시면 부드럽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이요. 네. 오늘 이거 들으면서 저거 한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저런 분야에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하면 이것을 좀 실제로 네. 테스트해보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사실 좀 더 기간을 늘렸어요. 그래서 네. 지금 만약에 코로나 사태에 이런 원격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무료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기간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그렇게 쓰실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1개월 정도는 무료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먼저 받아갖고 사용을 해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서버도 없으시다. 그렇다면 저희 서버에 공짜로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서버가 있거든요. 네. 그 서버에 접속하셔가지고 일단 경험을 해보시고 VGPU 환경이 이렇구나 라는 거 한번 보시고 나중에 서버를 구매하시고 구축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옴니버스나 아직 네.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런 것들을 우리가 한 거에 한번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옴니버스는 지금 얼리 억세스 단계고요. 네. 그래서 뭐 상용화돼서 이제 100% 하는 단계는 아니고요. 만약에 과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여러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과제를 시행하고 계시다면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옴니버스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리 억세스를 신청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네네. 빨리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는 옴니버스 들으면서 물론 우리가 다음번에 네.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이제 드랍박스 나왔을 때 굉장히 팬시했잖아요. 네, 드랍박스가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냥 파일 전송하고, 공유하는 건데. 근데 옴니버스도 어떻게 보면 좀 엔지니어링 협업 쪽에 네. 드랍박스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요. 네. 그거를 이제 구축하실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더 좋으시고요. 아마 네. 조금 더 엔비디아의 의지를 좀 기다리신다면 그거 기다렸다가 구축하시고 지금 먼저 VGP를 활용해서 구축하시다가 네네. 추후에 옴니버스를 적용해서 그걸 확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수 있을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네. 일단 VGPU를 많이 써보면서 네, 익숙해지시고. 네, 익숙해진 다음에 네. 그죠? 네, 네. 그다음 고급편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항상 이제 이사님 만날 때 톡할 때마다 보면 네. 저도 참 배우는 게 한 곳이 꼭 있어요. 한두 가지가 꼭.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네? 제가 뭘? 네네네. 네, 오늘 그래도 좀 좋은 내용 또 쉽게 오늘도 역시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픽 카드의 종류를 몇 가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그 하이퍼바이저에 구성되는 순서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GPU가 설치된 VDI와 설치되지 않은 VDI를 동시에 가동을 해서 이게 어떻게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사님께서 이제 여러 그래픽 카드 종류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베이지컬리하게
RWWN 환경에서 많이 추천되는 테슬라 T4 카드하고 쿼드로 RTX 6000, 쿼드로 RTX 8000 요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화면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이제 오른쪽부터 테슬라 T4, RTX 6000, RTX 8000인데요. 이제 테슬라 T4 카드 같은 경우에는 웹 서핑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또는 이제 오피스 아니면 이제 포토샵처럼 이제 가벼운 그래픽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 집단을 위한 카드들이고요. 이제 보통 카드 한 장당 이제 사용자가 4명에서 8명 정도를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제 RTX 6000 이제 쿼드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6000하고 8000하고 이제 둘 다 코어 개수는 전부 동일한 걸 네, 보실 수가 동일하네요. 있고요. 네. 밑에 보시면 메모리 사이즈만 이제 RTX 6000이 24GB고 RTX 8000이 48GB 이렇게 2배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연산 속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2배 정도 더 많이 붙어서 네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보통 같고요. 메모리 사이즈만큼 사용자 수가 같이 증가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시면은 vGPU 프로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VM에 실질적으로 VM에 이제 GPU 자원을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메모리 값을 통해서 이제 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메모리가 많을수록 동시에 많은 사용자에게 vGPU를 할당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보시면 이제 쿼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야나 캐드나 아니면 카티아처럼 이제 3D 렌더링 같은 고급 그래픽 성능을 요구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딥러닝 아니면 HPC처럼 이제 GPU 연산 작업이 필요한 사용자들을 위한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RTX 600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3명 정도 고급 그래픽 사용자 3명 정도를 이제 커버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 RTX 8000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이즈가 2배이기 때문에 네. 보통 6명 정도 그 정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테슬라 T4 카드고요.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싱글 PCI 슬롯을 사용하는 얇은 카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서버용 카드이기 때문에 후면에 별도의 디스플레이 출력 포트는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손이 과장님 손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네.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제 뒤에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쿼드로 시리즈인데요. 쿼드로 네. 시리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두 종류의 모델이 저희가 있습니다. 아까 저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쿨링 팬이 있는 거를 저희가 액티브? 액티브 형식이라고 하고요. 이제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패시브 형식입니다. 이 두 개 차이는 원래는 이제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쿼드로 같은 경우에는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출시되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스크톱 PC의 뭐 게이밍 그래픽 카드 보시면 다 이렇게 쿨링 팬들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아. 이제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서버용으로 이제 서버에 쿨러가 있으니까 어차피 서버에. 그렇죠. 이제 서버에는 이제 서버용으로 이제 쿼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네. 나중에 출시가 된 모델인데 네. 이 뒤에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이 뒷면인데요. 뒷면에서부터 앞면까지 이렇게 공기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형 서버형 렉 같은데 보시면은 앞에 팬이 달려 있고 뒤쪽으로 이렇게 에어플로우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IDC 환경 같은 데서 이제 좀 쿨링 효과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네. 쿼드로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출시되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화면 뒤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출력 포트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장착하는 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후면에 디스플레이 출력 포트가 따로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포유 서버에 저희가 이제 그래픽카드를 실제로 장착을 하는 모습인데요. 패시브를 설치하고 하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카드하고 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카드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위에 지금 이미 장착되어 있는 건 제가 액티브 카드를 좀 장착을 해놨어요. 네. 이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목적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쿨링 팬이 달려 있는 모델로는 정상적으로 쿨링 시스템을 받지 못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쿨러를 통해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이 그 위에 있는 그래픽 카드에 바로 맞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패시브 형식을 장착을 해주시는 게 서버형 환경에서는 좀 더 좋게 쿨링 시스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유 서버에 장착하실 때는 메인보드에 바로 다이렉트로 꽂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데스크탑 PC에 꽂으시는 것들하고 뭐 거의 똑같네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투유 서버에 장착하는 모습인데요. 투유 서버는 이게 높이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으로 꽂을 수가 없어요. 슬라이드. 그래서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뒤에 이 은색 샤시가 이제 저희가 라이저 킷이라고 부르는 장비인데 네. 이 라이저 킷을 통해서 메인보드하고 수평인 방향으로 장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워 캡을 꼽는 것이 좌우가 이렇게 대칭인 구조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좌우가 이제 각진 부분이 있고 가운데가 이제 정사각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대칭인 부분이 있고 여기를 보시면은 왼쪽에 정사각형이 몰려 있고 오른쪽에 각진 부분이 몰려 있고 이런 식으로 비대칭인 경우가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거를 누가 찍으신 거 참 잘 찍으셨네. 저희 마케팅 직원분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주 그 포인트를 잘 찍었어요. 맞습니다. 네. 센스가 있으시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 핀이 네. 핀 모양이 다르지만 이제 파워 케이블이 이제 모양과 구분되지 않고 꽂히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꽂으실 때는 꼭 파워 케이블의 종류하고 현재 필요한 파워 포트하고를 잘 구분을 하셔서 장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GPU가 할당된 VDI와 할당되지 않은 VDI를 이제 성능 비교를 해볼 텐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구성해 놓은 상태는 VM웨어의 호라이즌 뷰에서 네. 블라스트 프로토콜로 지금 접속을 할 거고요. VM의 성능은 이제 GPU 부분을 빼고는 모두 동일한 상태로 지금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GPU가 할당되지 않은 VM이고요. 네. 작업 관리자에 보시면은 이더넷 밑에 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GPU가 할당되면 여기에 이제 GPU라고 저희가 표시가 되게 되고요. 네네. 지금 화면에 유튜브에서 4K 영상을 지금 재생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지금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CPU 항목이 지금 80%, 90% 이런 그러네요. 식으로 확 뛰네요. 차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더 심한 작업들을 여러 가지 동시에 돌려서 CPU가 100%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심각하게 끊기는 증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동영상이 약간씩 버벅거리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화면이 넘어갈 때 특히 화면 네. 전환될 때 좀 많이 끊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멋있는 데를 찍으셨네. 이 유튜브가 제공을 해주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여름에 네, 맞습니다. 가면 좋겠죠.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영상 재생할 때 CPU가 좀 과부하가 많이 되고 네. 이제 영상 자체가 좀 끊기는 게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코르시카네요. 코르시카 네, 섬 밑에 맞습니다. 있는. 이제 구글어스 동일한 VM에서 지금 구글어스를 지금 실행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마우스로 잡고 이제 움직이는데 지구본이 조금 반응이 느린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움직이죠. 네네. 이제 여기서 이거는 저희가-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있는 거를 뭐 성능 비교한 거를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화면도 저희가 다 구축해 놓은 데서 미리 영상을 촬영을 한 거고요. 네. 아까 저희가 4K 영상 유튜브 보여드렸듯이 실제로 저희가 요번에 웨비나를 준비를 하면서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한 서버를 가지고 실제로 VDI를 다 구축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오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라스베거스로 지금 검색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또 끊기는 현상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이제 화면을 3D 뷰랑 이제 거리 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제 거리 뷰를 클릭했는데 조금 파란색 뜨는 네, 것도 늦고 그렇네요. 네. 지금 이미 클릭을 한 상태인데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 느려서. 네,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반응이 오는데 한 10초 정도 지금 걸렸고요. 네, 들어와서 이렇게 화면을 이동을 하는 것도 지금 조금 타임 렉이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짜증이 나네요. 네,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해볼 텐데요. 요새 구글 뷰로 저 안에까지 보여요? 구글 뷰로?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찍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또 화면 전환이 되는데 좀 렉이 많이 걸리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이 돌아가는 거하고 움직이는 게 조금 렉이 걸린다는 점. 지금까지 보신 게 이제 GPU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레거시적인 VDI 환경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GPU가 설치된 VDI, 그러니까
RWWN의 성능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더넷 밑에 GPU라고 지금 나오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렇네요. 아까하고 동일한 유튜브에서 4K에서 동영상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보시면은 실행하자마자 CPU가 80%, 90%씩 찼는데 이건 이제 20몇 프로 거기서 끝나네. 네, 20% 어. 언더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제 네. GPU도 한 30%에서 40%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동영상 자체도 지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특히 이제 화면 전환이 될 때 지금 보시는 거죠. 화면 전환이 될 때 좀 굉장히 부드러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에 잔물결 치는 것도 아까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동영상 시청하실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실 건 이제 CPU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 그래서 네, 여러 네.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구글어스를 아까처럼 실행을 할 텐데요. 아까하고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처럼 이제 라스베거스를 저희가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갈 때 아까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3D) 뷰랑 이제 거리 뷰도 아까보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클릭하고 한 2초 정도 만에 지금 네네. 들어가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화면을 드래그하는 것도 아까보다 굉장히 네네. 빠르게 넘어가는 걸 훨씬 보실 수가 선명하네요. 있습니다. 네네. 이제 아까처럼 동일하게 이제 남산 타워로 저희가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페이드 아웃 되고 넘어가는 것도 약간의 렉은 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도착해서 이제 화면 드래그하는 것도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실제로 하이퍼바이저 상에서 그래픽카드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네.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구동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그래픽 카드까지는 네. 우리가 그래픽 카드는 한 번 해본 사람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하이퍼바이저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은 지금부터 네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 조금 오케이. 이해하기 쉬우신데 네네. 아무튼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VM웨어 하이퍼바이저 기준으로 조금 준비를 했고요. 네. 시트릭스 하이퍼바이저까지 준비하기는 시간이 약간 부족을 해서 이제 VM웨어 하이퍼바이저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저희가 vGPU 매니저를 설치를 할 거고요. 네. 이제 vGPU 매니저가 설치되고 나면은 vCenter 환경에서 그래픽 설정을 해줄 거고 이제 VM의 vGPU 프로파일을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VM의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를 할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VDI 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엔비디아 포탈에서 이제 vGPU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은 나오는 항목들이고요. 이제 화면 위쪽에 보이시는 PDF 파일들이 현재 다운로드 받은 버전의 가이드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VIB 파일하고 zip 파일이 실제로 하이퍼바이저 상에 설치될 vGPU 매니저 설치 파일들이고요. 이제 VIB는 VM웨어를 조금 아시는 분은 쉬우시겠지만 이제 VM웨어 하이퍼바이저 상에 설치되는 이제 인스톨레이션 패키지고요. 이제 zip 파일은 그 밑에 있는 VIB의 번들 파일이니까 둘 중에 네.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오케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시트릭스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VIB 파일이 아니고 RPM 파일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exe 파일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게스트 OS에 설치되는 네네. 일반적으로 컴퓨터 포맷하고 나시면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하시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run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있는 exe 파일하고 동일하게 리눅스에 설치되는 그래픽 드라이버 파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동영상을 직접 보면서 저희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그래픽 카드를 서버에 실제로 장착을 하고 이제 하이퍼바이저 상에서 그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LSPCI 엔비디아 명령을 통해서 3D 컨트롤러가 출력되는 걸 보시면 되는데요. 이 명령을 쳤을 때 이제 3D 컨트롤러 자체가 안 나온다. 네. 그럼 이제 설치 자체가 이제 조금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뽑아서 이제 뭐 다시 꽂아 본다든가 네, 네. 아니면 뭐 파워 케이블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쿼드로 RTX 8000이라고 나오는데 현재 장착된 카드의 모델명이 여기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저 모델명이 안 나오면 뭔가 장착이 잘못된 거라고. 그렇죠. 이제 서버 현재 가지고 계신 서버하고 장착한 카드 간의 이제 호환성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네. 애초에 엔비디아 서티피케이션이 안 나온 서버라든가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 엔지니어 분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SPCI 엔비디아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카드 모델명이 출력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면은 하이퍼바이저 상에 VGP 매니저를 실제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VGP 매니저를 설치하기 전에 하이퍼바이저를 메인턴스 모드로 변경을 해줘야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UI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VIB 파일을 하이퍼바이저 상에 업로드를 해주고요. LS 명령을 통해서 이제 하이퍼바이저 상에 업로드가 된 걸 확인을 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VMwa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Xi CLI VIB 인스톨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은 NVIDIA SMI 명령어를 통해서 VGP 매니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은 메인턴스 모드를 종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메인턴스 모드까지 모두 종료를 하시면은 이제 해당 vGPU가 설치된 호스트가 이제 소속한 vCenter가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그 vCenter로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호스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우측의 구성 페이지에서 하드웨어 그래픽 탭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쿼드로 RTX 8000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네네. 있고요. 위에서 이제 호스트 그래픽, 그래서 기본 그래픽 유형이 공유됨이 이제 디폴트 상태인 걸 확인을 하시고요. 편집에서 공유됨을 쉐어드 다이렉트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쉐어드 다이렉트를 하는 건 왜 하는 거죠, 저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패스스루 방식하고 vGPU 방식하고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vGPU 매니저를 설치를 하긴 했지만 vGPU를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디폴트 상태가. 네. 그렇기 때문에 패스스루 방식인 거를 이제 모든 VM들이 그 자원들을 쪼개 쓸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위쪽에서 죄송합니다. 넘어가서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뒤에는 서비스 탭으로 가셔서 하단에 있는 XORG 서버 서비스를 재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재시작이 돼야 VM의 vGPU 프로파일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서비스를 재시작하고 한 5분 정도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비스가 재시작되고 5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원하는 VM을 우클릭을 하셔서요. 이제 설정 편집으로 들어가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새 디바이스 추가해서 기타 디바이스, PC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실 때 EXXi 버전 7.0부터는 이제 PCI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조금 옛날 버전인 6.7까지는 이제 공유된 PCI 디바이스라는 항목이 있으세요. 네, 네. 거기를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갔네. 이게 아까 그 PDF 문서에 가이드가 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영어로 좀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해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네. 이렇게 하신 거 네. 이거 동영상 나중에 남으니까 그렇죠. 이걸 보면서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네. 이 영상의 풀 버전을 좀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네, 네, 이제 네. 풀 버전에는 제가 이 설치를 진행을 하면서 직접 뜬 더빙 목소리도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새 PCI 디바이스에 엔비디아 GPU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보이는 엔비디아 그리드 vGPU 프로파일에서
원하시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프로파일을 읽는 방법이나 이게 조금 내용이 복잡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보시면은 그리드 RTX 8000P라고 나와 있는데 이 8000P까지는 현재 장착되어 있는 그래픽카드의 모델명입니다. 그리고 네. 서버 한 대에 그래픽카드가 여러 종류가 꽂혀 있으면은 이 화면에서 실제로 이제 여러 종류가 동시에 나오게 되고요. 이제 뒤에 있는 8Q, 80, 8A 이런 식으로 숫자하고 알파벳은 네. 메모리 비디오 메모리 사이즈와 프로파일의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8, 6, 4, 48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8Q 같은 경우에는 RTX 8000 패시브에 메모리 사이즈 8기가를 쓰는 프로파일, 그리고 6기가를 쓰는 프로파일, 4기가를 쓰는 프로파일, 그리고 밑에 48기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카드를 전체 다 쓰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QCA 그리고 중간에 밑에 보시면은 B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네, B가 네.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Q는 이제 쿼드로 VDWS 라이센스를 말하고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V 컴퓨터 서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VFS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를 말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VPC를 말합니다. 각각 어떤 용도냐면은 이제 Q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급 사용자들, 뭐 예를 들면 HPC용이라든가 아니면은 CAD, 마야, 카티아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급 그래픽 사용자들을 위한 프로파일이고요.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용도, 말 그대로 컴퓨팅을 네네. 위한 프로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A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시트릭스의 제넵이라든가 VM웨어의 Cnet 같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를 위한 프로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VPC로 이제 포토샵이나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좀 가벼운 그래픽 사용자들을 위한 프로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프로파일을 할당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네. 그런 업무 타스크하고 그 맞는 프로파일링을 해야지. 네. 혹시 맞지 않는 프로파일링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상위 버전의 프로파일로 하위 작업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데 네. 이제 네. 반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제일 알기 쉬운 게 이제 디스플레이 해상도 같은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C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팅용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이제 기능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데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네.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중에 보면 Q가 아까 제가 VDW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VDWS 라이센스가 사실 이제 제일 상위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VDWS 라이센스만 있으면은 QCAB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사용자들 워크로드에 맞는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고 올바른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나면은 화면 위쪽에서 메모리 탭을 여시고요. 모든 게스트 메모리 예약을 해주시면은 VM이 실제 실행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모든 게스트 메모리 예약을 해주지 않으시면은 프로파일이 할당되더라도 VM이 실제로 켜지지 않는 증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VM의 프로파일이 할당되고 나면은 지금 VM웨어 콘솔로 해당 VM에 지금 접속한 모습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아까 구성 요소 중에 윈도우 10용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 파일을 이미 업로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설치하시기 전에 조금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그래픽 드라이버가 이제 로드가 되고 나면은 VM웨어 콘솔 상에서 이제 화면을 이런 식으로 출력받을 수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DI 시스템을 전부 구축을 해놓고 진행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VNC 같은 별도의 원격 접속 프로토콜을 설치를 해두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PC를 포맷하고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하는 거하고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설치 파일 패키징을 지금 풀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라이센스를 동의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설치 수행으로 네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다음만 누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지금 다시 시작 버튼을 눌려서 VM을 재부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떠세요? 실제로 이거를 그 고객분들 이렇게 하는 거 도와주시면 보통 잘 하나요? 아니면 이거 잘 못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매뉴얼 가이드를 먼저 제공을 해드리고 네. 요것대로 따라해 보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원격으로 지원을 하든지 현장 방문을 하든지 하는 방식을 하는데 보통 절반 정도는 다 직접 잘 하시는 편이십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막혀요? 보통 이제 라이센스 서버하고 연동하는 부분에서 아까 프로파일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라이센스?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고객들이 구매한 라이센스하고 네. 쓰고 싶은 프로파일하고를 서로 연동을 좀 못 시키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B 프로파일을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셨는데 큐가 좋다고 하니까 큐 쓰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라이센스 연동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으십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매뉴얼을 저희가 먼저 제공을 해드리고 직접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VDI 환경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 VM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현장에 있는 고객사 쪽에 그 관리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들이 이제 매뉴얼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좀 확실히 안 해보신 분들하고는 이제 대응하는 감이 네, 맞습니다. 트러블 슈팅하는 속도라든가 저희한테 오히려 이제 리포팅 되는 데 좀 중요한 포인트 부분들을 좀 알려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네. 한번 해보는 걸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재부팅이 됐는데 검은색 화면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VM웨어 콘솔 화면상에서 드라이버가 로드되고 나면은 보이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콘솔 화면을 닫고 저희가 이제 별도로 미리 준비해 놓은 VNC 프로토콜을 통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VNC를 통해서 아까 드라이버를 설치한 VM에 지금 로그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바탕화면을 보면은 화면 해상도가 드라이버가 설치됐기 때문에 지금 크게 나오고 있고 우측 하단에 보면 이제 엔비디아 라이센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지금 팝업이 뜨신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엔비디아 라이센스가 실제로 적용되기 전까지는 해상도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GPU 가속이라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라이센스 등록하는 과정을 꼭 거쳐 주셔야 됩니다. 네네. 이제 별도로 구축해 놓은 엔비디아 라이센스 서버에 IP 값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라이센스 매니저 서버를 구축하는 건 시간 관계상 저희가 조금 생략을 했고요. 이쪽에는 이제 IP 값을 넣어 주시면 되고 밑에 포트 번호는 비워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7070번 포트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센스 매니저 설치를 할 때 기본 값이 7070번 포트이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 작업이 없으셨다면은 비워두고 그냥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은 화면 위쪽에 보시면은 워크세션으로 허가되었습니다가 뜨고 우측 하단에도 엔비디아 라이센스 취득이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장치 관리자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어댑터에 엔비디아 그리드 RTX 8000 8Q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VM에 VGPU가 모두 할당되고 정상적으로 GPU 가속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런 점들을 지금까지 보셨던 성능 비교 영상을 보셨을 때 옛날하고는 다르게 이제 VDI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이제 원하는 요구 수치가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뭐 단순하게 엑셀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텍스트 문서 혹은 그냥 이미 켜져 있는 그림 같은 것들을 그냥 보는 거에 그쳐면은 이제 실제로 자신의 가상 PC하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컨텐츠가 이미 많아졌고 그래픽 요구사항이 높은 그렇죠. 카티아나 마야 같은 것들을 VDI에서 돌리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의 VDI는 이제 옛날 같아서는 이제 GPU가 선택사항이라고 했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이제 VDI 환경에서 GPU가 거의 필수 사항이 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데모 준비하는 한 얼마
꽤 많이 저희가 이제 한 5명 정도에서 한 5명에서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네네.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거 보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GPU가 네. 점점 이제 디폴트가 되는 세상이 그렇죠. 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오늘 데모 준비하시고 또 좋은 데모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보셨죠, 여러분? 아무래도 맨 끝에 있는 제가 그 가상환경 그거 세팅하는 거 그거를 뺄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게 분량이 그거 빼면 우리가 42분에 끝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또 그런 것도 언제 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넣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니까 좀 적절히 짧게 잘 조절을 해주셨던데 네. 우리 이제 제가 풀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저 리더 시스템즈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 가시면은 이제 음. 더빙된 걸로 해서 이제 풀 영상이 있으니까 네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지금 댓글에서 리사 권님께서 리더 시스템 유튜브 채널 구독했다고. 앞으로 구독했으니까 네네. 좀 이제 좋은 거, 네? 좋은 내용 컨텐츠들 네. 자주 달려달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계시면 저희가 또 설문하신 분 중에서 20분 저희가 추첨해서 커피 디저트 세트 보여드리겠고요. 자, 지금 답글 지금 두 분도 답글 달아주시고 또 리더 시스템에서 다른 전문가분도 답글 달아주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 못 달으셨죠, 그죠? 네, 좀 어떠세요? 많이 이렇게 답글 열심히. 달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일단 생각보다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게 좀 많이 감사하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본인들 업무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V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화 환경하고 물려 있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 분들마다 이제 환경이 너무 천차만별하게 다른 경우가 많으세요. 갖고 조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어떤 환경인지를 좀 먼저 파악을 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 궁극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어떤 상태를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서 네. 그런 것들 좀 논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알겠습니다. 자, 한병환님께서요. 트라이얼 라이센스로 어떤 프로파일까지 적용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컴퓨팅용으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트라이얼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VDWS라고 이제 제일 상위 라이센스까지 지금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기존보다 좀 발급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 개수라든지 기간이 조금 강화된 상태예요. 네네. 그래갖고 조금 현재 VGPU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규님, 대량의 VM 운영 시에 라이센스 정보를 일일이 입력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표준 이미지에 설정해 놓기만 해도 되는 건지요? 이제 마스터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구성을 하실 때 라이센스 매니저 서버의 IP 값을 입력을 하시고 이제 VDI 시스템을 통해서 배포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신용성님께서요. 시연하시는 RTX 800이 3명 정도 사용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로컬에서 실감할 수 있는 수준은 개인용 그래픽 카드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 모델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지금 RTX 8000을 얘기를 하시는 네네. 것 같은데 RTX 800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6명 정도까지는 좀 고급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6명 정도까지는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개인용 그래픽 카드라고 하시면 이제 아무래도 좀 익숙하신 게 지포스 계열이실 것 같은데 지포스면은 그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요. 일단은 기능상이나 그런 면에서 그 쿼드로하고 지포스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또 저희가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네네.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냥 성능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메모리 면에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지금은 오늘은 가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포스 쪽은 이제 가상화 쪽을 공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비교하기에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선님은 이제 5G 시대 AR, VR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VGPU의 반응한 속도가 이런 경우에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검증된 자료 제시 같은 것이 있는 건죠? 자료 같은 것들이. 제가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0Hz 정도까지 프레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뭐 반응하는 속도를 생각하시면 그냥 로컬에서 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같은 GPU가 네. 서버에서 돌고 네. 로컬에서 도는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vGPU를 나누면서 얘 그래픽 카드를 어떻게 쪼개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픽 카드 여러 개 모아서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개 모았을 때는 그 로컬에서도 여러 개 모아서 쓴다면 그거랑 비슷한 성능이 나는 거고 네. 또 쪼개져 있으면 또 쪼개서 쓴 만큼의 성능이 나겠죠. 근데 이제 원격으로 하면서 이제 딜레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빅데이터 처리나 뭐 다른 AI나 이런 것들은 그 딜레이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네네. 저희가 이 딜레이가 한 200ms 정도 보시면 대략 맞거든요. 아무리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네. 이제 100ms 초반에서도 끊어버리긴 하는데 그냥 200mm라고 쉽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 200mm라고 봤을 때 보더라도 200mm면 제가 이 1초거든요. 네. 요 사이에 응답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빅데이터 처리해서 어떤 숫자 값을 보는데 요게 조금 딜레이 된다고 해서 그렇죠. 사용하는데 지장이 네. 없잖아요. 근데 이제 VR 같은 경우는 이제 악령을 끼고 움직였을 때 200mm라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다른 방향에서 네트워크 자체의 레이턴시를 좀 줄여서 네. 더 빨리 안쪽에 최대한 빨리 짧게끔 구성하시는 것이 가장 더 최적화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조철용님, vGPU의 성능 또는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보려고 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아니면 엔비디아에서 별도로 제공해주는 모니터링 툴이나 사전 정의된 매트릭이 있는지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VDI 환경에서 이제 성능 테스트하는 솔루션들을 뭐 주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모니터 툴이 모니터 툴은 이번에 리리즈 때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아, 네. 어떤 서비스가 돌고 있는지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퍼포먼스를 이제 모니터링 따로 얼만큼 성능을 만약에 보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가상화 도커 이미지를 받으셔가지고 저기 맞는 목적에 맞는 퍼포먼스를 잘 도는지는 체크를 해보실 수 있고요. 처음 설치하시면 제가 하드웨어를 잘 설치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용도에 따라 달라요. AI나 빅데이터 같은 처리하실 때는 거기에 맞는 샘플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받아서 돌리시면 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거기 뭐 벤치마크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돌려보셔서 성능을 보시면 되고요. 그냥 서버 관리자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얼만큼 점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뭐 상업적인 툴도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툴들도 있고 이번 달 말에 리리즈하는 거에 어느 정도 또 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장경희님께서 혹시 하나의 서버에 RTX 8000 카드 2개를 사용해서 이중화 구성이 가능한 건지요? 아니면 2대의 서버로 이중화를 하는 게 더 나은 건지요? 이중화의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서버 하나에 카드 2개를 꼽는 건 일단 가능하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굳이 카드를 이중한다는 게 이제 카드 하나가 물리적으로 폴트 났을 때를 대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사실 그거 말고는 지금 제가 이중화가 지금 다른 목적이 좀 네네.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그런 용도라고 하시면은 이제 별도의 서버 2개를 놔두고 이제 그 안에 있는 VM이 넘어가면서 이중화되는 거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준규님, VDI로 PC방을 꿈꿨는데 배그가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격으로 갔다 오니까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실제로 LG U 플러스를 통해서 지금 게임 서버가 또 따로 있거든요. 오. 게임 전용의 서버가 있고 지금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상용 서비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LG U 플러스 5G 폰 계신 분들은 그걸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런 이제 게임 용도 목적이 아닌 뭐 다른 용도이기 때문에 게임은 이제 어느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특화가 되어 있고요. 조금 네. 더 레이턴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LG U 플러스 같은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랑 같이 좀 더 서버 최적화도 시키고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왜 SK나 KT는 왜 아직 처음에 이제 U 플러스가 되게 강한 의지를 알시. 보셨고요. 이제 추후에는 점점 확장될 수 네네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퍼바지 아까 우리 VM웨어로 데모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하이퍼바지도 되는 겁니까? 시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네. 이제 다른 MS도 있잖아요. MS 하이퍼V. 는 가능은 한데 네. 조금 아, 제약 사항들이 네, 조금 네, 있고요. 네, 네. KVM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능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김사님? 존중하는 분. 제가 이름이 아까 네. 제가 답변한 분이 있는데 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남인현.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남인현님. 남인현님. 네네. 남인현님하고요. 또 한 분은 혹시 리사건님 할까요? 리더 시스템 유튜브 채널 구독하신 분. 그렇게 할까요? 네네네, 그렇게 하죠. 네. 리사건님하고 남인현님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피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같이 갈까요? 김 이사님부터. 네. 네, 지금 뭐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태가 이쪽 가상화 환경, 원격 접속 환경을 되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에서 오늘 댓글 보니까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는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쪽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고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 리더스에서 네네. 그게 잘 대응해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하고 관심들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문의하기를 통해 가지고 남겨주시는 질문 혹은 이제 직접 해보기 어려운 어떤 테스트 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테스트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설문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우리 한번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설문창에 직접 자세하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두 분하고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2시에도 방송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2시 방송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